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샬럿 대 유타 경기인데, 첫 경기부터 탱킹 매치가 열립니다. 1등과 3등 간의 대결이에요. 뭐 순위상으로 지금 뭐 이렇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유타가 탱킹 레이스 전체 1위, 샬럿이 3등인데 두 팀 간의 그 승리차가 2승입니다. 2승. 뭐 샬럿은 더 진다면은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1, 2, 3등 안에만 들면은 탑4 안에 들 확률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차이는 3위는 7픽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위 순번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고, 뭐 이게 탱킹 레이스 사고로 위쪽에 있을수록 5픽 이내에 접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둘 다 이겨야 할 당위성은 당연히 없고, 유타는 이 자리를 지키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냐, 탱킹 매치라는 것부터가 어지러운데, 일단은 샬럿이 백투백입니다. 요즘에 라멜로는 뭐 시즌 아웃에다가 마이스 브리츠도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글쎄 뭐 백투백 면목으로 더 관리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 샬럿에서는 이제 마크 윌리엄스가 빠진다든지 조슈 그린도 빠졌었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샬럿이 지난번 경기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타는, 그리고 얘네들은 지는 걸 넘어서 상당히 이제 득점도 못 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원래는 질 때도 공격력만큼 살아있다, 110점 하나 내주는 게 보였었다 이랬는데, 유타가 이제 최근 5경기 동안에는 뭐 99득점, 91득점, 93득점 이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경기당 평균 100점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때는 뭐 여기 있는 클락슨, 마카넨, 콜리스에다가 캐슬러까지 빠지고 이랬는데, 내일 뭐 캐슬러가 아직까지 뭐 뛸지 안 뛸지 그런 것들은 좀 불명확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 라인업 지금 보면 뭐 필리프 호스키 쓰고 있고, 그나마 1, 2번 자리 콜리어, 섹스턴은 그래도 주전들이 나오는 셈인데, 그냥 유타가 좀 가볍다는 생각이 보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캐슬러는 지금 아웃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전력 자체가 유타도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러면은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사실 유타 때문에 언더 보기가 빡센 건데, 글쎄요, 유타의 요즘 꼬라지라면은 샬럿이랑 붙어도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템포상으로도 원래는 빠른 팀인데 요즘에 그런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탱킹 매치여서 사실 건드리기도 애매하고, 특히나 승패, 핸승 이런 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더가 좀 낫지 않을까. 샬럿은 원래 언더팀이고, 유타는 요즘 들어서 언더 양상이 크게 보인다. 이건 뭐 둘 다 지려고 점수를 좀 덜 내는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같으면 유타 때문에 언더버가 어렵지만은 요즘에 유타 꼬라지로는 언더를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문제는 얘네들이 실점이 지금 너무 많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샬럿도 공격에서 합격점을 받을 만한 팀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나는 유타가, 글쎄 얘네가 참 유타 때문에 어렵거든. 이게 샬럿이 뭐 홈인 것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는 이겨야 된다면은 샬럿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인데,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냥 언더만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마이애미. 여기도 워싱턴이 확실한 지금 탱킹 팀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는 마이애미를 좀 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쪽의 결장, 던로나 위긴스 이런 주전 자원들이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워싱턴의 결장이 더 심하죠. 브록던이나 베이는 원래 장기 결장자고, 미들턴, 앤서니 길, 키션 조지, 쿨리발 이런 애들이 빠져서 워싱턴도 지금 상당히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워싱턴이 좀 보이는 거라면은, 풀이나 미들턴이 뛰더라도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죠. 한 20분 내외로만 쓴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워싱턴이 브루클린이랑 붙었는데, 이것도 탱킹 매치였잖아요. 근데 그날 워싱턴이 원래는 브루클린한테 3점이 매번 터져가지고 많이 이겨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워싱턴이 3점이 초반에 아마 12개 중에 하나 들어갔나 막 그 정도로 되게 안 터졌거든요. 근데도 브루클린은 이기고 있었어. 3점이 안 터지는 워싱턴이 브루클린한테 13점까지 앞서갔었다. 이건 뭐 브루클린이 너무 공격이 안 되는 팀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경기를 13점 차로 앞서다가 져버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7, 8점 가량 끌려가다가 막판에 AJ 존슨 같은 데 활약을 해가지고 이것도 뒤집을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워싱턴이 그냥 좀 패작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질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는 브루클린이라는 탱킹 팀이랑 거기서 더 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마이애미는 지금 달리고 있는 팀이죠, 나름대로. 얘네들은 아예 뭐 탱킹이랑 거리가 멀고 지금 동부 10등, 이 와중에 10연패를 쌓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4연승이잖아요. 자, 4연승 기간 동안 그 마이애미에서는 누가 잘했냐. 저는 이제 히로랑 벅스 두 명의 가드진들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자, 먼저 이게 히로입니다. 타일러 히로는 최근 4경기 동안 야투 66.7%, 3점 62.5%, 표본이 되게 작지만 3점 24개 던져갖고 15개 넣었거든요. 하여튼 뭐 되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야. 경기당 평균 28.8득점이고, 히로가 요즘에 특히 또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알렉 벅스도 요즘에 덩컨 로빈슨 대신에 주전으로 올라온 빈도가 꽤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야투 54.5%, 3점 53.3%, 3점 30개 중에 16개 넣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이애미가 연패 탈출 이후에는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워싱턴은 지금 지려고 하는 팀이고 마이애미를 보기 괜찮은 경기일 것 같은데 과연 핸디를 만족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지금은 마이애미가 이렇게 좀 야투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원래는 언더팀이지만 워싱턴 같이 좀 못하지만 빠르게 하는 팀 얘네랑 붙으면 오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8.5여도 이거는 워싱턴은 뭐 못 볼 것 같고 저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마이애미가 지금은 폼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전 마이애미 사이드나 오바 그런 쪽으로 좀 그릴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 대 클파 경기가 있는데 클파가 백투백이죠. 어제 경기 때 카와이를 빼줬어요. 사실 클리블랜드라는 좀 어려운 상대다 보니까 카와이를 빼주고 약간은 좀 힘을 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초반에 좀 끌려가다 이 경기를 많이 비볐습니다. 특히 이제 하든이 어제는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노먼 파웰 클리퍼스가 지금 다들 잘하고 있는데 부상에 있었던 노먼 파웰만 이 친구만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노먼 파웰이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야. 클리퍼스는 파웰만 살아나면 거의 뭐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체에 근접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투백인 게 아쉽지만은 가장 이제 클리퍼스에서 관리를 받는 거는 카와이나 벤 시몬스 정도인데 카와이를 어제 빼주면서 휴식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클리퍼스가 거의 뭐 100% 근접한다고 보겠죠. 이런 와중에 올랜도를 만나는데 저는 뭐 매번 얘네들이 선발도 단단하지만은 벤치 자원도 앤서니 블랙이 이끌면서 이제 휴스탄이라든지 다실바, 비타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구간이 꽤나 빡세다. 그래서 올랜도도 요즘에 나쁘진 않아요. 얘네들도 그래도 지금 한 7경기 동안 5승 2패 이렇게 해주고 있고 다만 클리퍼스가 조금 더 강했던 게 보인다. 오클이나 클리블랜드 같은 동서부의 최강자들 특히나 직전 클리블랜드전은 거의 뭐 이것도 추격을 많이 했다가 카와이가 없는 경기인데도 잘했던 그런 경기여서 저는 여전히 클리퍼스가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주바치가 참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주바치는 올 시즌에 전체 리바운드 NBA 선수 1등입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윈시어 이 수비에 기여된 정도도 뭐 2등 정도라고 하고 전체 윈시어도 4등이고 리바운드 비율도 5등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7등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8등 PER 이런 세부 항목 2차적인 지표에서도 14등으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생긴 것도 전사같이 생겨가지고 어찌 보면 뭐 NBA의 이제 좀 강백호 느낌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20득점 11리바 65%의 슈팅 효율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주바치가 클리퍼스의 하나 좀 미들맨으로 자리 잡은 그런 시즌인데 뭐 이런 면에서 요즘에 클리퍼스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는 거고요. 뭐 클리퍼스는 요즘에 공수에 아무래도 튼튼합니다. 올랜도는 공격보다는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인데 아무래도 이건 비슷한 레벨의 체급이라면은 좀 비슷한 레벨의 체급으로도 안 보이고 저는 클리퍼스가 높은 팀이라고 보이는데 이 경기가 아무래도 백투백이라 그런지 기준점 자체는 클리퍼스가 그래도 좀 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를 볼만한 게임이다. 211.5 기준으로는 원래 두 팀이 언더팀에 가까워요. 3월달 그 야투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클리퍼스가 그런 건 있어요. 얘네들이 야투 시도가 많지 않은 팀이야. 거기다가 이제 2월달보다 10.2회나 마진이 줄어들었거든요. 2월달에는 상대보다 4.4회를 더 던지는 팀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5.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야투 시도한 거나 야투를 허용한 거 이런 것들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달보다 10.2회나 마진상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상대한테 허용을 많이 하는 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올랜도도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얘네들이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클리퍼스가 야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생각보다 많이 못 던질 수는 있고 최대한 못 던지는 야투에서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카와이나 파웰 같은 애들이 있는 거나 요즘의 하든이라면 그리고 주바치도 상대 인사이드 공략 잘 된다. 물론 올랜도가 단단한 건 있지만 요즘의 모양새로는 올랜도도 클리퍼스한테는 좀 저는 책을 밀려 보여가지고 여러가지 뭐 좀 거슬리는 건 있지만 저는 클파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 중이거든요. 오바는 아무래도 올랜도도 전만큼 언더팀은 아닌 것 같다. 클리퍼스 요즘에 공격도 많이 선하는 게 보이고 특히 클리퍼스가 요즘에 득점상으로 지난 경기도 클리블랜드한테 졌지만 122점 브루클린 132점으로 폭격 뉴욕 닉스 126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야투나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클리퍼스의 체급이 조금 더 위다. 그런 느낌으로 보고요. 211.5는 지금 얘네들의 맞대결로는 좀 낮아 보이는 감이 있다. 올랜도가 막 8, 90점대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를 보기 괜찮은 경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인디애나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사실 세크라멘토는 지금 이제 몽크 대신에 키오넬리스가 종종 선발로 올라옵니다. 원래는 몽크를 1번 가드로 쓰다가 부상도 조금 있었고 빠진 기간이 있어서 관리 차원인지는 몰라도 키오넬리스가 선발로 나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매번 몽크 자리에 키오넬리스를 넣어야 된다. 이래야지 공수 균형이 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세크라멘토의 팀 이런 체급 자체가 지금 좀 내려온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부에서도 10등에 지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얘네들이 큰 빅트레이드를 했었었죠. 인디애나가 사보니스를 내주고 할리버튼을 받아왔고 세크라멘토는 팍스랑 할리버튼 중에 할리버튼을 포기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둘 다 윈윈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 시즌의 모습으로 세크는 팍스를 트레이드하고 좀 자리가 서부에서 10위에 지나지 않다 보니 인디애나가 조금 더 좋은 시즌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인디애나는 요즘에 기세가 워낙 좋죠. 그전에 뭐 할리버튼이 굉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단적으로 직전 경기 오클한테 한번 닦이긴 했지만은 오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커스한테도 되게 밀리던 게임을 끝까지 뭐 비빈다든지 이거 르브론의 버저비터 팁이 아니었으면 인디애나가 잡는 경기였었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디애나 기세가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거고 요즘에 타이리스 할리버튼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경기나 어시스트 1위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상으로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1위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이거 미쳤습니다. 턴오버를 경기당 뭐 한 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시스트는 매 경기 10개 이상 뿌리죠. 더블 머신이고 바로 밑에 NBA에서 두 번째로 더블이 많다. 경기당 스틸 2등, 수비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와중에 있고요. 트루슈팅 퍼센트, 야투의 효율성마저 5등으로 상당히 좋다. 그냥 할리버튼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할리버튼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약간 뭐 대여섯 경기 결장했었지만은 그 전후로 상당히 좋았었고 요즘에는 아주 뭐 좋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래서 요즘 인디애나는 진짜 지난번에 오클한테 닦이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어지간한 팀 상대로는 좀 우위에 있을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라멘토도 뭐 쉽지 않고 종종 얘네들도 종종 이런 뭐 의외성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은 기본 체급 자체가 지금 인디애나가 우위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얘네들도 뭐 승점 차가 한 팀은 동부 4등, 한 팀은 서부 10등인데 승점 차는 사실 뭐 7승, 7승밖에 안 나긴 하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인디애나가 뭐 원정보다는 홈발을 받는 것도 있고 인디애나를 조금 더 높이 올려칠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이제 좀 벤치 구간에 에너지를 선보일 수 있는 라라비아나 데빈 카터 이런 애들이 없는 것도 약간은 좀 의미 있는 공백이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저는요. 이건 언더오버는 어렵고 요즘에 사실 인디애나가 오버보기도 나쁘지 않은데 세크 때문에 언더오버는 어렵고요. 저는 인디애나 사이드 5.5 이게 이러려면 세크가 조금 더 못해야 되기는 해. 사실 뭐 헨슨은 좀 도전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멤피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경기 때 멤피스를 아주 오바를 좋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뭐 레이커스랑 붙어서 한 것도 있지만은 멤피스가 원래는 이제 타일러 젠기슨 감독이 맡을 때와 이제 지금 그 핀란드 출신의 유럽 코치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 코치가 올 시즌에 왔고 공격 성향 이식을 했다. 자, 지난번에 레이커스나 멤피스는 가장 많이 보였던 거는 얼리 오펜스예요. 일단은 하프코트를 굉장히 빨리 넘어간다. 감독의 지금 현재 감독의 기조가 하프코트를 3초 안에 넘어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격 마무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 이게 막농구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 지난번 경기 때는 모란테로 활용한 공격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멤피스가 답답해서 지난번 경기는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좀 밀리는 경기였었고 좀 끌려가는 경기였지만은 127점을 냈는데 이거는 레이커스가 3점이 너무 잘 터진 것도 있긴 했었고요. 10점 차, 15점 차 넘게 밀리다가 후반전 들어가지고는 거의 뭐 이 경기를 동점까지 좁히기도 하고 멤피스가 꽤나 잘했었어요. 글쎄 뭐 앞으로 나는 멤피스는 그냥 이 팀의 기조를 봤을 때 감독 바뀌고 나서는 그냥 오바는 계속해서 볼만한 것 같아요. 오늘도 236.5 상대가 보스턴이었고 기준점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게 보스턴이 지금도 수비가 상당히 잘 되는 면이 있긴 있죠. 보스턴은 한동안 극 언더팀이었었고 3월달 내내 언더팀이었었는데 그래도 종종 3점이 터지는 경우 일단은 보스턴이 지금 최근에 8경기 동안 원정에서 하고 있는 그 8경기 중에 7경기가 원정인데 지금 최근에 8연승 중이고 원정에서만 지금 31승 7패거든요. 제가 이게 저번에도 보스턴의 원정 성적이 NBA 역대 세 번째로 좋은 기록이다.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가 2등 기록이고 1등 기록이 그 1516 시즌 골스인데 보스턴은 지금 역사적인 원정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최근에 샌안토니오 상대로 121점, 피닉스한테 132점, 포틀랜드 129점, 뭐 유타 121점 상대를 막을 땐 막더라도 본인들의 득점이 모자라가지고 보스턴이 헤맸던 적은 없어요. 난 그래서 요즘에 보스턴은 득점도 꽤나 살아난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일단 오바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멤피스가 모란트가 딱히 뭐 빠진다는 소식이 없기도 하고
보스턴은 뭐 제일런 브라운이 캐셔너블인데 사실 요즘에 보스턴은 누가 하나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포르징기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르징기스가 한동안 이렇게 좀 결장이 좀 있다가 요즘에 돌아와서는 이 포르징기스가 확실한 득점 자원이에요. 경기당 55.4%의 야투율, 38%에 달하는 3점. 워낙에 타점이 높다 보니까 팀이 좀 답답할 때 그럴 때 포르징기스가 해주는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요즘엔 경기당 뭐 22득점 가량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포르징기스가 살아난 것도 보스턴이 조금 더 점수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 분석을 이어가는 셈이에요. 저는 멤피스는 여기 밑에 보이는 경기당 뭐 235점밖에 안 난다. 이거랑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멤피스는 저는 오버벅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뚜렷하게 좀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까지는 멤피스는 오바를 계속해서 볼 생각이에요. 멤피 오바라든지 그래도 뭐 지난번에 레이커스한테 잘 비비긴 했지만은 뭐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이곤 해서 저는 보스턴이 지난번 레이커스보다 조금 더 짜임새가 있는 팀이다. 원정에서 너무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승패 자체는 보스턴 보는 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멤피스가 올라오고 있는 건 보이는데 조금 더 완성형으로 팀이 굳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저는 보스턴 쪽을 좋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시카고 경기인데 내일 오클라호마가 지금 퀘셔너블이 꽤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결장하던 쟁, 듀카스, 미첼, 위긴스 여기 중에서는 에런 위긴스가 빠지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고 했었고 좀 애들이 많이 빠질 때 요즘에 제일린도 조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제일린 퀘셔너블, 홈그렌 하텐슈타인 이 센터진 쪽에 퀘셔너블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오클라호마는 지금 체급이 너무 높아요. 그냥 전체 1위 NBA에서 62승을 기록한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한 팀이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도 인디애나라는 꽤나 불타오르던 팀한테 아주 잘 제압을 했습니다. 인디애나를 20점 차로 그냥 대파를 했으니까 지금 9연승에다가 오클라호마 좋은 시점으로 보이죠. 부상도 딱히 없고 어느 정도 관리도 들어가는 모습인데 글쎄요 시카고도 만만치는 않아. 하지만 시카고도 이제 댈러스한테 AD가 나오니까 시카고도 참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아마 얘네들이 11경기 동안 9승 2패인가 그랬었죠. 하지만 댈러스한테 1점 차로 무릎을 꿇은 거 이것도 사실은 뭐 이길만 했다기보다는 그냥 추격을 계속해서 하긴 했는데 따라잡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였었고 아무래도 오클라호마는 저는 체급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카고가 지금 뭐 허더 같은 애들 빠진 것도 그렇고 트레이전스도 빠지고 있고 DD 퀘셔너블 이런 것들 거슬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14.5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예요. 무크리 센서진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 시카고가 공략을 해준다면은 14.5는 약간 과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직전 경기에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를 때려 부수는 거 보니까 요즘에 폼이 좋은 애들도 오클라호마 앞에서는 좀 전혀 맥을 못 추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지금 시카고가 제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는 해도 좀 보기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런 그림이라면은 시카고가 오클을 어느 정도 좀 비비는 그림이면은 오바가 나쁘지 않아. 14.5도 넉넉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오클이 시카고를 제압을 하더라도 오바 보기엔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러면 그냥 오바가 조금 더 우선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기 상으로는 오클이 요즘에 점수 자체는 뭐 한 230점밖에 안 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카고는 지난번에만 하던 인디애나보다도 더 맹렬한 팀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오바 보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239가 굉장히 높긴 하고 시카고도 요즘에 수비가 조금은 돼가지고 오바가 그렇게 막 많이 편하진 않은데 저는 둘이 붙으면 좀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것 같긴 하네요. 오클라호마의 앞선 수비가 시카고의 화이트나 기디같이 화이트 기디 칭찬을 많이 했더니 지난번 경기 때 얘네가 조금 댈러스한테 고전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은 거슬리곤 해서 이건 뭐 사실 14.5도 핸디는 어디 한 군데 보긴 힘들어요. 그나마 14.5나 되니까 요즘에 시카고의 모양새로는 프렘 보기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오클라호마가 그냥 무난하게 제압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핸디는 많이 어렵고 14.5도 어렵고요. 그만큼 오클을 높게 보는 셈이고 차라리 그냥 오바가 조금 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댈러스 대 브루클린 경기 있는데요. 일단은 얘네들도 맞붙은 지 얼마 안 됐고 브루클린이 탱킹 팀이죠. 근데 이제 그 브루클린이 지금 탱킹 레이스 상으로는 6등에 있습니다. 6등. 이제 필라델피아나 브루클린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조금 앞질러 갔고 브루클린이 6등에 있는데 둘 간의 승점 차가 1승밖에 차이가 안 나죠. 브루클린이 부지런히 진다면은 필라델피아 자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5등과 6등의 차이. 여기도 이제 8, 9픽의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5등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이제 7픽 안쪽으로 걸릴 가능성이 꽤나 있는 편인데 어쨌든 뭐 차이가 두 팀이 뭐 크진 않지만은 브루클린도 분명히 필라델피아 5등 자리를 노리고는 싶어 할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좀 부지런히 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지금 브루클린은 내일도 캠 존슨이 퀘셔너블 그리고 데이런 샤프가 지금 아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데이런 샤프가 없는 브루클린은 얘네들의
아이덴티티,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한다. 근데 야투가 감히 이래가지고 지금 공격 카테고리 트리플 꼴찌죠. 이런 팀이어가지고 브루클린의 언더 제조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댈러스전에서도 그때 이제 그 댈러스가 AD가 뛰었었거든요. 이제 브루클린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120대 101로 그냥 19점 차 대패를 당했는데 무난한 경기였었습니다. 이날 이제 AD가 사실 뭐 큰 존재감을 보이진 못했지만은 카이 존스 같은 애들 뭐 리바운드 쪽 잘 해주고 이날 이제 브루클린이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9개 본인들의 색깔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데이런 샤프가 뛰었는데도 그랬었고 데이런 샤프가 없다? 캠 존슨도 퀘셔너블이다? 이러면 저는 브루클린이 딱히 이걸 뭐 개길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댈러스는 부상 선수들이 슬슬 복귀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센터진들이 매번 공백이었던 거 그게 문제였었는데 내일 이제 AD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고 아마 출전 시간 제한은 있겠죠. 워싱턴을 3번으로 쓸 수 있고 벤치에서 나지마샬 나오고 거기다가 센터 자리에 게포드를 일단은 뛸 수가 있어요. 게포드가 라이블리도 퀘셔너블로 격상이 됐고 댈러스의 부상 자원들이 물론 어빙이 시즌 아웃이지만은 많이들 돌아오고 있다. 이러면은 댈러스가 좀 수비 면에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게포드도 얘가 긴 시간을 사실은 라이블리한테 주전을 뺏긴 상황이었었어. 근데 라이블리가 부상당하고 나서 게포드도 얘가 선발로 날 때 꽤나 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AD까지 부상당하고 댈러스가 참 이제 센터 공백이 생긴 거였었는데 자, 올 시즌의 게포드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라이블리에 밀렸다고 생각이 됐는데 나올 때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게포드가 있을 때 팀적으로 한 3점 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내일 당장 게포드가 돌아오는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4번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요즘에 카이 존스도 은근히 괜찮았었거든요. 나올 때마다 야투 같은 거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댈러스의 센터 뎁스가 많이 좀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그것들이 댈러스의 약점이었었는데 센터 뎁스가 갖춰지면서 브루클린의 강점을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었고 오늘은 심지어 또 홈으로 돌아온다. 이런 면에서는 브루클린이 이 경기를 어떻게 좀 해볼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요즘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있고요. 본인들의 장점에서 수비도 그냥 상대를 최대한 늦추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장점이 안 보여요. 브루클린이 져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댈러스는 어쨌든 올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아고 꼬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9등이거든요. 어쨌든 탱킹은 아니야. 플레이인을 갈 거면은 최대한 뭐 관리 같은 거 해주면서 조금 더 윗순위로 가면은 뭐 좋겠지만 사실 댈러스가 9위 이상의 자리 그거를 노리긴 좀 힘들어 보이죠. 8등, 7등, 6등 여기가 다 43승, 42승인데 댈러스는 37승이거든요. 그냥 댈러스는 위로는 못 가. 그냥 9등 자리가 딱 댈러스의 자리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도 뭐 댈러스가 무난히 좀 잡을 만한 게임처럼 보이네요. 선수들이 돌아오는 것도 긍정적이기도 하고 언더오버가 조금 문제인데 브루클린 일단은 언더 3기고 지난번에 맞대결도 221점이 났다. 그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두 팀이 붙으면 저는 언더 생각은 조금 더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날은 둘 다 3점이 개판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얘네들의 특색대로 댈러스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야투도 기대치가 적기 때문에 댈러스 사이드를 보고 싶습니다. 10.5가 굉장히 높기는 하죠. 지금 댈러스가 엄밀히 말하면은 뭐 어빙도 없는데 그리고 벤치도 좀 얇은 편인데 맨날 쥐어짜 가지고 점수를 낸다 이랬었는데 10.5를 뭐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저는 브루클린이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언더라든지 댈러스 사이드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요. 자, 어제 휴스턴이 백투백이었었어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앞으로도 백투백이 2번 정도 남았습니다. 휴스턴은 오늘 백투백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피닉스 상대로 그냥 아주 폭격을 했었죠. 그리고 선수단 대부분이 30분을 안 뛰었다. 끼키야 이제 벤블릿이 한 28분인가 뛰었었고 나머지 애들은 20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뛰지는 않았어. 그리고 이제 원래 얘네들이 백투백일 때 탈이 있으니 관리를 해주는데 오히려 어제 경기에 빼주고 오늘 탈이 있으니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거의 뭐 공백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이 와중에 레이커스 뭐 얘네들은 지금 뭐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얘네들이 지난번에 그 멤피스전에서 3명의 선수가 전부 다 25득점 이상, 5리바운드 이상, 5어시스트 이상 그냥 팀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가요. 똑똑한 선수들 3명이 있고 플레이메이커 3명에다가 얘네들 전부 다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있고 레이커스가 공격 자체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날도 스무스했던 게임이 3점이 달 터지고 스무스했었는데 멤피스한테 뭐 추격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요즘 레이커스는 수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원래부터 저는 돈치치가 영입이 될 때부터 이 라인업이면은 이게 기대보다 하치무라가 수비를 잘해줬었고 르브론이 돈치치 리브스가 있어가지고 핸들링 부담을 덜면서 수비에 치중을 했다. 그래갖고 레이커스가 한창 때는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서부 2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는 지금 이제 휴스턴 자리가 됐습니다. 서부 4위와 2위의 대결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는 요즘에 레이커스가 한창 때 상승세를 맞이했었던 그때만큼의 수비력은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이거는 뭐 두 팀 간의 승수 차가 뭐 4승이나 나기도 하고 휴스턴이 이 자리를 뺏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휴스턴이 야투가 터지느냐 마냐예요. 지금 저는 휴스턴한테는 기대치가 좀 높기는 해. 얘네가 연승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다. 그런 것들 많이 보이죠. 휴스턴이 지금 최근에 13경기 동안 12승 1패 구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정에서도 5연승이야. 레이커스는 원래부터 홈빨이 있는 팀이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거 휴스턴이 지금 상태에서 5.5씩이나 받은 건 아마 백투백이라서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나는 휴스턴이 크게 밀릴 건 없어 보여 이거는. 저는 일단 글쎄 레이커스가 지난번에 멤피스 상대로 꽤나 좋은 경기를 해서 그런지 약간은 망설여져. 그리고 시카고나 인디애나랑도 좀 더 타이트한 게임을 했다. 이런 게 있어서 좀 빡센데 저는 지금은 휴스턴이 5.5씩이나 프레드 받았으면 그게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레이커스는 수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보이긴 한다. 226.5는 아마도 이게 낮은 게 휴스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두 팀 다 226 기준으로는 이거를 초월할 만한 최근에 이런 득점 좀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어서 226이면 저는 오바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막연하게 좀 휴스턴이 백투백인 거, 야투가 무너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